여러분들은 어릴 때 기억을 갖고 계신가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얼마나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고 늙어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사라지거나 안 좋았던 기억들이 추억으로 변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기억에 남는 찬란했던 순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지금과는 분명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군대 때만 봐도 세대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자주 하는 말로는 나 때는 마리아가 있듯이 말이죠. 이 말만 봐도 1년, 5년, 10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이 시간과 관련해 하나의 사진이 올라와 외국인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약 3주 전에 올라온 한 장의 사진은 다름 아닌 1970년과 2016년의 한국의 GDP를 색으로 표현한 사진입니다. 파란색은 한국보다 GDP가 높은 나라, 빨간색은 한국보다 낮은 나라인데요. 사실 좀 더 전인 1950년대나 1960년대를 기준으로 했다면 훨씬 더 차이가 심했겠지만 아쉽게도 1970년을 기준으로 표현한 사진이며 1970년에도 한국보다 GDP가 낮은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유럽 모든 나라는 한국보다 높았으며 중동 및 아프리카 정도와 아시아 나라들 정도만이 1970년에 한국보다 GDP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의 사진을 보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유럽 국가들의 절반 이상은 한국보다 낮아졌으며 중동 및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지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보다 낮아진 상황입니다. 아마 1960년의 기준으로 잡았다면 지도 거의 모든 부분이 파랗게 물들어 있을 겁니다. 반대로 2020년 기준으로 잡으면 한국은 1인당 GDP를 이탈리아를 역전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경제의 거대한 한 축에 속합니다. 또한 1992년엔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 경제대국 자리까지 올랐던 엄청난 국가입니다. 이 명백한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는 국가를 GDP로 역전한 것은 대한민국이 객관적인 지표로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표시입니다. 누군가는 미국 덕분이라고 한국을 평가절하 하려고 하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은 그 수많은 나라 중에 유럽의 이탈리아의 수준을 따라잡은 국가가 있을까요? 이런 한국의 단기간의 초고속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전문가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만큼은 아니어도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로 불리는 이유는 경제가 발전하기 전에 상황이 다르고 빠른 성장을 이룬 나라들과는 많이 다른 상태였기 때문이죠. 1960년 전까지의 한국은 그야말로 나라가 세워진 이후 암흑기 같았으며 특히나 한반도에는 광물 자원이 거의 없었기에 해외에서는 아직까지도 한국 경제 발전 속도는 기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GDP 자료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세한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오늘도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어디까지야? 유럽과 미국과 비교해 GDP 성장률이 평준화됐을까? 아니면 1위를 노리고 있는 거야? 속도는 당연히 내려질 수밖에 없어. 10만 달러에서 1% 성장과 100만 달러에서 2% 성장은 차원이 다르니까. 약간 느려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대부분의 유럽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들은 이미 이탈리아를 한 번 추월했고 앞으로는 국가 중에는 일본, 프랑스, 영국을 추월할 거야. 그들은 또한 작년에 이어 10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야. 그들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그들이 이룬 것은 현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과 나라들에게 일종의 영감이 된다고 생각해. 대부분 국가들에게 한국은 희망이 되고 있는 거야. 한국 전쟁 이후 70년 정도 지났는데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자리에 위치해 있다. 가능하다는 희망은 한국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은 한국에 지하자원이 없다고 말하지만 미친 날씨도 알아야 한다. 한국 날씨는 미쳤어. 계절에 따라 반년 가까이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다. 그냥 춥고 더운 게 아니라 미친 듯이 춥고 미친 듯이 더워.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아프리카 나라에 살고 있는 게 한국이야. 이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니 무엇이든 가능할 거야. 경제 성장도 마찬가지로 말이지. 지금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좋겠다. 불과 전 세대에 태어났다면
명백히 후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태어났을 텐데 지금 한국을 만들어낸 일꾼들은 자신들이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그들은 한국 국민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니까. 아프리카의 절반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다고. 60년대에는 더욱 심했지. 나는 한국이 어느 시점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 봐. 한국은 우리를 의심병 환자로 만드네. 1950년에 한국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아프리카와 중동은 왜 한국의 경제 및 교육 계획을 따라 않았는지 종종 의문이 들어. 과연 따라한다고 해서 한국처럼 성장했을까? 그럼 지금 가난한 나라는 없어야 정상이겠지? 한국인이 특별한 거야. 60년대와 70년대에는 아프리카가 동아시아의 많은 지역보다 훨씬 더 부유했어. 베트남과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최근 수십 년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였다. 한국은 1978년까지 매우 가난했으며 북한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북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 그것은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불과 50년 전이야. 1980년대 만에도 굶주린 한국인들을 촬영한 유니세프 광고를 본 기억이 난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이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 이 나라는 약 5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 중 하나로 성장했고, 문화, 관습, 법률, 그리고 통치는 아직 그것을 따라 잡지 못했어. 그래서 한국은 사회한 전망이 없지. 내 부모님의 마음속에 한국인들은 여전히 질 낮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가난한 아시아 사람들이다. 그리고 현대 한국 언론을 볼 때마다 그들이 쇼를 제작할 돈이 있는데 왜 우리가 원조와 식량을 보내야 돼? 같은 말을 한다. 우리 아빠는 많은 젊은이들이 삼성 브랜드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독일 경제가 모든 사람이 질 낮은 한국 제품을 사용해야 될 정도로 망해가고 있는 징조라고 말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은 이런 충격적인 나라야. 북은 철과 같은 천연 자원들로 인해 전후 복구에도 유리했지.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일본에 의해 산업화되었고, 반면 한국은 농업으로 남아있었지. 한국이 분단되었을 때 중공업 시설의 약 80%가 북쪽에 있었다. 결국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은 일본에 의해서 발생한 일인 거잖아. 근데 왜 한국인에 대한 글들 많이 있고 일본에 대한 칭찬은 없는지 궁금하다. 이것도 혹시 한국의 조작에 의해 발생한 왜곡인 것일까? 외국인들은 더 현명한 판단을 필요가 있어.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